안녕하세요. 이솔 캘리그라피입니다. 오늘은 이 모나미 붓펜으로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리고 곧 추석이라서 이 추석에 관련된 문구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. 이 연습지는 이솔 캘리그라피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하나 나올 거예요. 그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. 제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. 이 연습지가 올라가 있는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. 그 부분에 주소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모나미 붓펜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이 모나미 붓펜은 쿠레타케 붓펜이 나오기 전에 많이 상용되었던 제품이죠. 근데 요즘은 쿠레타케 붓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빈도수가 낮아지기는 했는데 이 모나미 붓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나미 붓펜의 장점은 가격이죠. 보통 쿠레타케 붓펜은 온라인에서 한 4,000원 정도? 3,4,000원 정도 하지만 배송비까지 합치면은 꽤 되죠. 오프라인에서는 한 8, 9,000원 정도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가격 대비 면에서 한 1,000원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고요. 이 붓끝이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어서 선의 강약을 조절하기에 굉장히 쉬워요. 초보자인 분들은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 팁에 있는데요. 이 붓 끝이 스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 쓰게 되면 한 방향으로 휘거나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래 쓰지는 못한다는 거. 물론 영원한 건 없지만요. 그래서 쿠레타케 붓펜을 쓸 때보다 많이 교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, 또 아까 장점에서 강약 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미세한 굵기 조절이 좀 힘들어요. 쿠레타케 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붓이 퍼지면서 다양한 굵기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 스펀지 팁은 좀 굵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처음이어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실 경우에, 그리고 붓펜이 좀 비싼 것 같다,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좀 비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나미 붓펜을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나미 붓펜도 전 드로잉이라고 해서 좀 두꺼운 붓펜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는 붓펜도 있고 다양해요. 그래서 이런 붓펜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요. 자, 그러면 이 붓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. 아마 인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. 검정색 글씨가 있고 회색 글씨를 더 넣어놨어요. 이렇게 백지를 놓고 따라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. 실력을 늘리는데. 그런데 이렇게 백지로 썼는데도 내 글씨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,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회색 글씨를 천천히 한번 따라 써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좀 눌러서 써주시고, 이때 붓펜은 좀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.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한번 따라서 보는 거예요. 획의 방향이 이렇게 바깥으로 곡선도 되어 있고 여긴 또 가는 선이고, 이런 선의 굵기나 형태를 파악하면서 쓰시면은 요 회색 글씨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이것만 연습하시면 사실 컬러링밖에 안 되거든요. 관찰하면서 또 실력이 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요거는 잠깐 연습을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쓰기 할 때는 저와 같이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준비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옆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. 쓰기 전에 한번 포인트를 보면 행복이라는 글씨, 뭐 풍요, 추석 이런 부분들은 좀 굵고 크기도 하고 획이 길게 또 강조된 부분도 있고요. 이런 부분을 쓰기 전에 한번 가볍게 보시고 들어가 볼게요. 첫 줄의 중심을 최대한 아래쪽에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머리 획은 좀 굵게, 붓펜 오른쪽을 넘겨서 쓰시면 굵게 쓰실 수가 있어요. 여기는 가늘게, 이응 부분은 더 가늘게 갈고리 만들어주고 닫아주세요. 두껍게 써주시고요. 참 그 단점에도 추가를 하나 하자면 스펀지 팁이다 보니까 종이 위를 스칠 때 마찰이 일어날 때 좀 소리가 나기도 해요. 자, 이응 부분은 앞으로 좀 끌어와서 갈고리 만들어주고 닫아줍니다.
중심을 아래쪽에 맞추기 위해서 복자는 좀 위에서부터 시작할게요. 굵고 가늘게, 굵고 점점 힘 빼주면서 가로획 닫아주시고, 세로는 약간 곡선 모음 써주시고, 이 아래 공간까지 활용해서 기역을 좀 길게 써볼게요. 포인트가 되도록. 그리고 하고 조사는 전체적으로 가늘게, 너무 굵어지지 않게요. 이 연결선을 이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풍요는 좀 행자보다 앞에서 시작하고요. 이때는 좀 눕혀주셔도 돼요. 가로획이 약간 두껍게 나오려면 붓의 방향이 약간 아래를 향해 있으면 더 좋거든요. 자, 쭉 눌러서 그림 그대로 굵게 끌어오고요.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게요. 그러면은 요자와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니까요. 이응은 갈고리 만들어서 닫아주시고, 이응 세모처럼 그려주시고, 요자의 모음, 그리고 오른쪽 여기 빈 공간 활용해서 조금 더 앞에서 끌어올게요. 리을은 기역을 쓰고 붓 뗐다가 디귿 써주시고, 모음과의 선이 약간 떨어져 있죠?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잘 봐주시면 돼요. 그냥 무조건 쭉 쓰게 되면은 내글씨체대로 나오게 되거든요. 이응은 좀 가늘게, 모음도 쭉 가로 직선이 아니고 약간 올라가는 듯한 곡선이에요. 니은 써주시고, 주자 두껍게. 여기서의 초성은 좀 가로로 많이 퍼져 있어요. 모음 두껍게, 좀 소리가 나죠? 삑삑 소리가 나요. 자, 시옷 두껍게 써주시고, 힘 점점 빼주세요. 모음 한 붓에 써도 좋지만 저처럼 떼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. 가로액 쓰고 이번에는 길게 포인트 손 전체 움직이면서 쭉 그어볼게요. 쭉 긋다가 살짝만 오른쪽으로 획을 빼주시면 좀 더 멋을 살릴 수가 있어요. 뒤에 있는 보내세요는 전체적으로 좀 가는 느낌으로, 그래도 살짝 강조가 들어가면서 강약의 차이를 두시고요. 크기를 좀 작게 쓰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포인트 글자보다는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금 작으면서도 굵고 가는 부분들이 미세하게 좀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다면 이 색연필로 달 하나 그려놔도 좋을 것 같거든요.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. 자, 이 색연필 두 가지 색으로 한번 달만 좀 그려볼게요. 아웃라인은 좀 흐리게 그려주는 게 예쁘더라고요. 물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는 합니다만, 이렇게 색연필로 라인을 그리고 색감을 채워주셔도 좋고요. 또는 검정색 펜으로 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색칠해 주셔도 좋고요.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색칠 도구는 자녀분들 거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, 다이소에도 채색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뭐 전문가용 좋은 거 쓰면 좋죠. 근데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, 그거를 쓰면은 또 내가 다 혼자서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을 추천을 해드려요. 색연필이나 이런 거 없을 때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좋거든요. 써보고, 일단 써보고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,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는데 좀 계속 사용할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조금 더 고가의 좋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캘리그라피도 사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는데, 막상 시작하면 욕심나는 펜들이나 재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너무 초기 비용 많이 들게 하지 마시고, 가까운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한번 흥미를 붙여보신 다음에 계속 할 수 있겠다,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제 좋은 제품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글씨만 또 있는 것보단 허전함이 덜 하죠. 오늘은 요 모나미 붓펜으로 캘리그라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.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고, 나 집에 쿠레타케밖에 없는데 하시면 쿠레타케로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영상이
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솔 캘리그라피였습니다.